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가을산에 가서 겨울잠쥐를 만날 겁니다. 겨울잠쥐와 다람쥐의 다른 점을 살펴보고 아기 겨울잠쥐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파가 자라는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양파는 길쭉한 파하고는 다르답니다. 어떻게 양파가 불룩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해요. 저는 까마귀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까마귀는 또 무얼 먹을까요? 오늘은 까마귀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우와, 신난다. 로켓을 타고 우주 탐험도 할 거예요. 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자연 탐험은 정말 즐거울 거예요. 겨울잠쥐의 꼬마 신사. 이 사진 속의 동물이 뭐지? 이건 겨울잠쥐라는 동물이야. 겨울잠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어머, 꾀돌아, 사진을 거꾸로 들었잖아. 어휴, 정말 잘못 들었네. 똑바로 들으면... 아니야. 꾀돌이가 제대로 들고 있었어. 에? 겨울잠쥐는 사진에서처럼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먹이를 잡는단다. 우와, 그거 재미있는데. 형, 진짜로 볼 수는 없을까요? 나도. 그래, 좋았어. 그럼 겨울잠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투시용도 잊지 말고 꼭 챙기렴. 형, 도시락하고 간식도 잊지 말아야죠. 좋아, 출발하자. 빨갛고 노란 가을잎들이 참 멋있네요, 형. 아, 그래, 완전한 가을이구나. 도토리랑 솔방울이 많이 떨어져 있네. 주워가자. 저기 다람쥐다. 정말? 도토리를 먹고 있어. 도토리는 딱딱한데도 잘 먹네. 다람쥐는 앞니가 단단해서 딱딱한 것도 잘 먹을 수 있단다. 그렇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도토리도 없어지잖아. 정말? 다람쥐는 겨울 동안 어떻게 살지? 내가 만일 다람쥐라면 가을 동안 도토리를 많이 먹고 먹다 남은 건 어딘가에 숨겨둘 텐데. 그래, 꾀돌이의 생각대로야. 다람쥐는 도토리를 흙 속에 감춰둔단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도토리를 파내서 먹는 거지. 감춰둔 장소를 기억하는군요. 꾀돌이라면 잊어버릴 텐데. 너무하잖아 이거. 그런데 형, 겨울잠쥐는 어디에 있어요? 겨울잠쥐는 낮 동안은 자고 밤에 활동한단다. 자, 그럼 우리들도 여기서 도시락을 먹고 밤까지 기다릴까? 야호! 물뱀이 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 완전히 어두워졌는가? 아유, 밤의 숲은 조용하네요, 형. 아유, 조금만 걸어도 발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그렇구나. 낮에 활동하던 생물들이 밤에는 잠들어 버리니까 그래. 자, 투시경을 끼도록 하자. 네. 우와, 투시경을 끼니까 대낮같이 잘 보인다. 이 정도면 밤이라도 겨울잠쥐를 볼 수 있겠네요. 글쎄, 어떨까? 왜요? 겨울잠쥐는 작고 재빠르거든. 그러니까 잘 살펴보지 않으면 좀처럼 볼 수가 없어. 좋아, 내가 한번 잘 살펴봐야지. 형, 저거 겨울잠쥐 아니야? 어디? 아, 저건 숯불군지구나. 발 밑에서 뭐가 움직여요. 이번엔 진짜 겨울잠쥐일까? 겨울잠쥐는 손바닥에 얹을 만큼 작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는 안 된단다. 게다가 겨울잠쥐는 나뭇가지 위에서 돌아다니거든. 저 나무에서 뭔가 움직였다. 응? 꼬리 같은데? 꼬리가 보여. 그래, 이번엔 진짜 겨울잠쥐일지도 몰라. 자, 그리로 가보자. 야, 겨울잠쥐다. 정말 귀엽다. 굉장히 재빠르네요. 겨울잠쥐는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며 먹이를 찾는단다. 자꾸 가벼우니까 저렇게 재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나 봐요. 그렇지. 그리고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주위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단다.
겨울잠지는 굉장하군요. 어휴, 존경스러운데. 얘들아, 너 지금 만일 겨울잠지 같은 눈을 갖고 있다면 밤에도 간식을 잘 찾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 아이고, 들켰네. 겨울잠지는 늘 이런 식으로 나무 위에 살고 있나요? 그렇지. 주위에 가지가 많은 나무에 집이 있어. 한 마리가 나무 구멍에서 나왔어요. 저 구멍은 겨울잠지의 집일지도 몰라. 저건 이미 나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만든 집이야. 겨울잠지는 꽤 영리하네요. 어이, 그래도 좀 전에 여기 있던 겨울잠지는 어디로 간 거지? 아마 먹이를 찾으러 갔을 거야. 맞았어. 저쪽으로 가보자. 겨울잠지가 가지에 매달려 있네. 나무 열매를 능숙하게 먹는데 뭘 먹고 있을까? 으름덩굴 열매야. 어휴, 열심히도 먹고 있다. 그래. 그렇지만 저렇게 먹어버리면 다람쥐가 먹을 게 없잖아. 겨울잠지야, 다람쥐가 먹을 것도 좀 남겨놔. 걱정 마. 어째서요? 겨울잠지는 삼포도나 으름덩굴 같이 부드러운 나무 열매를 먹지만 다람쥐는 아니거든. 맞아요. 도토리를 먹어요. 아, 그렇구나. 겨울잠지하고 다람쥐의 먹이가 다르구나. 그렇다면 서로 싸울 일도 없겠네. 그렇지. 겨울잠지는 다람쥐만큼 이가 단단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도토리같이 딱딱한 것은 먹을 수가 없단다. 숲속의 먹이들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군요. 나하고 담비도 사이좋게 나눠 먹자. 어떻게? 도시락은 담비가, 과자는 내가. 도시락은 아까 다 먹었잖아. 삐돌이는 너무 얄미운 것 같아. 겨울잠지와 다람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자, 이번엔 저쪽으로 가보자. 어? 큰 겨울잠지하고 작은 겨울잠지가 있네. 엄마 겨울잠지야, 아기 겨울잠지인가 봐. 그렇구나. 지금부터 소풍을 가는 거란다. 소풍? 아유, 좋겠다. 소풍이라고는 하지만 위험한 일들도 많아. 위험한 일이 많다뇨? 숲속에는 겨울잠쥐를 잡아먹는 생물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올빼미나 뱀 같은 동물들 말이야. 겨울잠지에게 숲은 위험한 곳이군요. 그렇지. 자, 저기 좀 보렴. 앞쪽에 서 있는 겨울잠쥐가 위험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잖니? 아기 겨울잠지는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군요. 소풍도 대단한 거구나. 그렇지만 재미있는 일도 있지. 뭘까? 꾀돌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이죠? 그래, 100점이다. 아기 겨울잠쥐는 엄마 아빠한테서 먹이를 구하는 법도 배우거든. 부모들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군요. 그렇지. 이렇게 여러 차례 소풍을 다니면서 계속 가르쳐 준단다. 겨울을 대비해서. 겨울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건 말이야. 그렇지. 저쪽으로 가볼까? 자고 있는 겨울잠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어머나, 귀여워라.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네. 겨울잠쥐는 이런 식으로 몸을 작고 둥글게 말고 집안에서 잔단다. 이렇게 잠을 자면서 겨울을 보내는 거지. 이것을 겨울잠이라고 하지. 겨울 동안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추운 겨울 동안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단다. 대신 집안에서 웅크리고 겨울이 지나가길 기다리지. 집안은 안 추워요? 집안엔 낙엽이 가득 있거든. 낙엽 속에 있으면 그다지 춥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렇지. 꾀돌이도 제법 잘하던데. 근데 잠을 자는 동안 밥은 어떻게 하나요? 겨울잠을 자는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되게끔 가을 동안에 충분히 먹어두는 거란다. 아, 그래서 아까 겨울잠쥐들이 곤충이랑 나무 열매를 많이 먹고 있었구나. 그래. 그렇게 해서 몸에 영양을 저장해 두는 거지. 나도 겨울잠을 한번 자볼까? 배가 부른 채 오랫동안 잘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글쎄, 아마 꾀돌이에겐 물일걸. 금세 배가 꺼져서 꼬르륵 하는 소리에 그만 일어나고 말걸. 아유,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집을 소개하죠. 겨울잠쥐는 나무 위에 집 안에서 자요. 곰은 동굴 속에서 자고요. 개구리는 땅속에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자죠. 여우나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 않아요. 맞았어. 동물들 중에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 동물들도 있단다. 겨울에도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먹을 걸 어딘가에 비축해 두고서 겨울을 맞는단다. 추운 겨울을 가기 위해서 동물들도 여러 가지로 궁리하는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입니다. 겨울잠쥐가 먹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토리, 2번 으름덩굴 열매, 3번 솔방울. 겨울산에 놀러갈 기회가 생기면 겨울잠을 자는 생물들을 찾아보세요. 풀숲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산에 갈 때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동글동글하고 매운 양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양파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알아보고요. 파와 양파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기로 해요. 자, 책을 펴고 카세트 테이프를 잘 들으면서 보세요. 양파의 비밀 이야기. 누나, 뭐 만들고 있어요? 카레라이스야. 우와, 내가 좋아하는 거다. 깨돌아, 양파 좀 갖다 주겠니? 네, 알았습니다. 고마워. 거기에 드렴. 누나, 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건 이거 파죠? 그래. 양파와 파. 전혀 모양은 다른데 이름은 비슷하네. 잘 봐. 이제부터 양파를 잘라볼 테니까. 우선 가로로 자르고 오, 둥근 선이 가득하다. 다음은 세로. 세로로 자르니까 모양이 전혀 다르네. 여기 양파의 끝을 살펴봐. 뭔가 녹색으로 된 것이 보이는데? 알았다. 이것이 쑥쑥 자라서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파와 파가 같은지 다른지 양파밭에 가서 관찰해 보기로 할까? 네. 이것을 사용하면 간단하거든. 와, 굉장한데요. 뭐예요, 이것? 타임머신이야. 여기에 타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먼 곳에도 갈 수 있고 내일 또는 모레 아주 먼 미래로 갈 수도 있단다. 와, 굉장하다. 빨리 가봐요, 누나. 양파밭에 벌써 도착했어요? 타임머신을 타면 금방이지. 짠! 이것 봐요. 내가 파를 가져왔다고요. 어머나. 내려서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아. 누나, 여기는 파바지 맞죠? 파하고 아주 비슷하지. 그렇다면 양파와 파는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나, 양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이 11월이니까 내년 7월 무렵이 돼야 알 수 있어. 어휴, 그렇게나 오래?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이, 그런가? 그렇다면 내년 여름으로 출발! 양파다! 우와, 불룩하게 부풀어 있네. 다 자란 양파란다. 혹시 아까 밭에서 본 것도 아래쪽이 불룩했었죠? 그래. 그럼 위에 붙어있는 잎은 파예요? 글쎄.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봐야지. 많이 닮긴 했지만 전혀 다른 거려. 파는 불룩하지 않고 길다랗지. 알겠다. 양파와 파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조금 커지면 밭에서 캐서 여러 도시들로 옮겨져 팔리겠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마켓 양파예요. 자, 깨들아. 타임머신을 타고 좀 더 앞의 계절로 가볼까? 멋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뭔데요? 우와, 꽃이다. 누나, 이거 무슨 꽃이에요? 양파꽃이야. 양파꽃이요? 어휴, 정말 예쁘다. 양파를 심어두면 이렇게 꽃이 피지. 둥글고 귀여워. 어머나, 깨돌이 좀 봐. 엉덩이만 내놓고 꽃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비도 있어요, 누나. 큰 줄 흰나비야. 양파꽃에도 맛있는 꿀이 있단다. 어휴, 맛있겠다. 좋겠다. 그럼 이제 슬슬 돌아가서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볼까? 어휴, 좋아요. 어서 가요. 양파는 어떻게 자랄까? 우선 밭에 씨를 뿌려요. 처음에는 밭처럼 생겼지만 자라는 동안 아래쪽이 불룩하게 돼서 양파가 되지요. 캐지 않고 그대로 밭에 두면 꽃이 핀단다. 동그랗고 귀여운 꽃이에요. 그러나 꽃이 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양파에는 친구들이 많았지? 네, 친구가 많았어요. 부추는 잎사귀, 마늘이나 양파는 불룩한 것을 먹는단다. 같은 종이라도 먹는 곳은 여러 가지군요. 물론 파도 같은 종이겠죠? 파는 잎을 먹는단다. 나는 파와 양파 둘 다 아주 좋아하는데. 이것 좀 봐. 마켓 양파 2개야. 아이자. 동글동글하네. 이때나 양파로 뭘 할 건데요? 깨들아, 우리 맛있는 걸 만들어 볼까? 양파를 사용해서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보세요. 버섯, 감자, 당근도 곁들이면 더욱 맛있어요. 불을 사용하거나 뜨거운 냄비를 만질 때는 손을 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부글부글 끓여서 완성!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흰 손수건을 준비해서 염색해보세요. 우선 양파 껍질을 모으세요. 빨리 벗겨서 손수건을 고무줄로 묶은 다음 양파 껍질에 뜨거운 물을 붓고 손수건을 담갔다가 꺼냅니다. 뜨거우니까 어른들께 꺼내달라고 하세요. 말려서 고무줄을 벗기면 완성! 어때요? 예쁘죠? 해보세요. 양파의 윗부분을 사용하면 재밌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을 꾹꾹 누르고 깨돌이와 아람이다. 정말 멋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슬슬 퀴즈를 풀어볼까요?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1번 양파꽃, 2번 양파 껍질, 3번 마늘. 사진을 잘 보고 맞춰보세요.